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욕하지 말고 돈을 벌고 더 적게 쓰고 저는 상식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아농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김 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경제 용어도 잘 알고 압도적 팩트가 무기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예. 자, 지난 그 목요일 방송부터 한번 좀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목요일 날 안원구TV가 3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공개 방송은 아닌데 라이브로 이 출연진들을 다 모아갖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날 소회가 어떠셨나요? 확실히 좋은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니까 네. 이야기할 기회를 갖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오히려 하니까 또 저보고 안원구 방송에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네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말을 다 잘하시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저는 이제 안원구 청장님 옆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으니까 아니 저쪽 양반들이 너무 많이 떠드니까 청장님이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시다가 이 우리 양머리 했던 수건을 썼다가 또 이렇게 머리가 눌리는 것 같아 판단이 그랬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 근데 머리가 눌리는 것 같아서 내려놨다가 다시 썼다가 아니, 수건을 안 쓰다가 이제 쓰니까 네. 뭐 그 작은 수건인데도 머리를 누르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벗었다가 네. 또 약간 좀 시원해지면 다시 써야 썼다가 될까.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그렇죠. 쟤네는 아직도 떠들고 있네. 썼다가 다시 벗었다가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 청장님이 그 더 탐사랑 관련된 그 해석하는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저도 뭐 법적인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마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야? 본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뭐 간결하게 이건 그냥 다 프리즈 해갖고 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자. 본안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평가가 정말 뭐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딱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도 또 한 2,000명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32,500 정도 구독자가 나날이 그냥 쑥쑥 성장하고 있는 안원구TV 여러분들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면 압도적 팩트 재미는 덜합니다만 압도적 팩트에 우리 안원구 청장님이 여러분들께 화수목 8시에 계속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은 그날 또 그 깨알 같은 또 그 성대묘사. 네네네. 그게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탁 치세요. 제가 성대모사 연습하는 건 아닌데 이 사운드의 특징들을 좀 잘 잡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만 조금 언급을 해주면 사람들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박근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윤석열 폭군을 접하고 나니까 박근혜 정도는 진짜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 아니 본인이 그냥 집에서 박근혜는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편안하게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근데 지금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빨대고 돌아다녀가지고 크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박근혜의 재발견? 그렇죠. 내가 이럴라고 사탄핵을 당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최근에는 그 술자리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담동의 고급 바 같은데 혹시 청담 가보셨나요? 저는 거기는 못 가봤어요. 못 가보셨어요? 예. 그럼 다른데 고급 바는 가셨네요? 아니 고급 바라는 곳을 못 가봤죠. 음란 바는 가셨나요? 아니 그냥 룸사롱이라는 곳은 가봤어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 뭐 고급 바를 갔다라고 하는데. 고급 바를 간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바 갈 수 있죠. 본인이 술 먹고 싶으면. 그럼요. 근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시간적으로 그 한 밤 12시에서 새벽 3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알려진 거는 그 시간에 술집에 갔다는 것도 일단 첫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참석한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둘이 뭐 술을 마셨다. 그럼 국사를 논의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거야. 이해관계인들이라는 건 여기서 김현장 변호사들이 30명 가까이나 지금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그 참석 대상자 그리고 그 술집이 일상적인 그냥 뭐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반주 정도 하는 데라면은 네. 모르겠는데 여기는 형태 자체가 일반적인 술집이 아니라 그 표현도 그렇게 했더면 이상한 술집. 이상한 술집이요. 그냥 술집이 아니고 네. 이상한 술집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첼로를 켜는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네. 그 반주를 하게 하고 네. 근데 보통 그 일렉트로닉 전자 기타 정도로 해서 반주를 하고 노래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 오불이라고 하죠. 뭐 저도 그 오불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기는 한다는데 첼로를 반주로 하는 경우는 또 특이한 거죠. 품격이 있으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그럼 그 이제 그 술자리의 금액 자체는 여기서 지금 안 등장 안 하고 있는데 술자리가 그 정도라면은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나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아마 비용이 들어갔지 않겠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저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문제를 좀 삼아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계산해서도 문제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 참석했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김현장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가 임용되는 제도에 거기 그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와 관련된 일이 업무상 관련된 일로 만약에 그런 이거 있다 하면 뇌물 문제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뇌물죄가. 그렇지 않다면 계산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특수 활동비로 써졌는지 뭐로 써졌는지에 이제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또 한동훈이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부 장관이 만약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도 뭐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써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 계산 여부는 또 봐야 되는데 또 거기에 지금 등장한 그 자리를 주선했을 걸로 보이는 뭐 이세창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위치와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목적을 뭐 어떻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했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그 쓴 돈의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하여튼 누가 계산을 해서도 그냥 부적절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계산을 알고 봤더니 N빵이었어요.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건가요? N빵이라는 건 N분의 1. N분의 1. 거기서 그렇게 그거는 아마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아유 왜냐하면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라임 펀드 관련돼 갖고 그 룸사롱에서 접대받던 검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다 해갖고 이거를 N빵을 계산해가지고 96만 원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 검사들의 자기들 그 100만 원이 넘으면은 그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지 그런 계산법은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또 이제 가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개 씨처럼 현장에 가봤냐.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는 가봤거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근데 청담동 저 바는 가보고는 싶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단가가 너무 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슈퍼챗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가보는 게 그 불가능하죠. 가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저기는 지금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되는 방식이 원래 그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거를 그 어떤 손님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그 마담이라 그러죠. 그 주선을 하고 준비 서빙을 하는 그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걸 일시적으로 빌리고 거기에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돈까지 다 계산해서 빌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 외에는 아예 그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은 예약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야 너 차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걸어 다니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차도 없으면 가지도 못할 거고 아마 주차비가 아마 우리 술값보다 더 나올 거라고
그 막 이렇게 주차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또 좀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비를. 그 돈이 아마 우리 술값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갖고 그냥 웃은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만간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참 특이한 건 언론이 받지를 않더라고요. 다른 기타 언론들이. 지금 그 국감장에서부터 네. 이게 원천 봉쇄를 했잖아요. 네. 직을 걸겠다. 네. 모든 공직을 걸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직이 그 뭐 직을 걸겠다고 하고 그 당신은 뭘 걸 거냐라고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을 걸지 말고 네. 비번을 걸어라. 한동훈의 비번을 걸어라. 그 이제 지금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유겸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걸 딱 받아쳤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뭐 지금 논조가 보니까 김의겸 의원에 대한 뭐 성토 비슷한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뭐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들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사실 김의겸 의원은 뭐 만족스러운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은 충분한 질의 시간이 있고 이거를 뭐 기자회견을 해서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물꼬를 트고 우리 뭐 화제를 만들었으니까 어그로를 끈다 그럴까요? 이 지금 더 탐사의 방송을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뭐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는 뭐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그로 말씀하시니까 이왕 어그로 끌 걸 한동훈 장관이 뭐를 거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전에 그 나훈아처럼 테이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난 이걸 걸겠어 이렇게. 그건 뜬금없잖아요. 나훈아 때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니,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걸겠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은 중요하다. 당신은 가발을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으면 정말 더 희화화됐겠죠. 그렇죠. 아마 국감장을 완전히 무슨 뭐 국회의원으로 저걸 아마 제명해야 된다고 막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요. 웃자고 한 소리였었는데 어쨌든 좀 언론이 좀 더 추가 보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저희 뒤에 배경이 예전 그 촛불 혁명 배경이었었는데 사진이 딱 바뀌었어요 지금. 요게 지난 주말에 시청 앞에서 모였던 그 촛불 행렬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저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좀 뭉클한 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시청에서 그 용산까지 원래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삼각지역을 보수단체들이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각지역에 집결을 한 다음에 용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최 측이 현명했던 게 원래 계획대로 만약에 그쪽을 뚫고 가려고 했으면 아마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갖고 도리어 더 이제 폭력 집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냥 삼각지까지만 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두가 출발하고 이 후미가 이동하기 전에 삼각지에 도착했대요. 그래. 저는 후미 쪽에 그러니까 무대 근처 쪽 앞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행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하는 게 지금 선두가 이미 삼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건데 출발도 안 했는데 조금 이제 가다 보니까 근데 그걸 16,000명이라고 경찰에서는 발표했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차라리 16,000명이라 안 하고 뭐 그냥 추산을 자체를 안 했으면은 그냥 저거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수 집회 하는데 잠깐 내가 경복궁역에 내렸다가 내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돌아갔는데 그 보수 단체가 집회는 보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엉성했거든요. 엉성했고 나중에 사진 찍는 걸 전체 위에서 사진 찍는 걸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뭐 그게 막 32,000이라고 자기들이 추산을 하잖아요. 그게 32,000이면 저기는 한 30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맞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경찰한테 그 추산 숫자를 줄여라고 뭐 오다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질 때 한다면
32,000이면 저기는 그래도 적어도 한 뭐 5만 정도, 뭐 10만에서 5만 정도는 됐다. 이렇게 그래야죠. 하는 게 네. 사실은 더 그래도 뭐 저 추산하는 방법이 잘못됐지만은 그 정도 될 거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16,000인가요? 네네 16,000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 경찰의 발표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 공 하나 잘못 띄가지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들었던 게 시청역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보수 단체들이 진짜 악을 쓰면서 집회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뭐 진보 단체 뭐 진보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나라가 진짜 이 사단이라 갖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좀 걱정 반 속상한 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이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 투표의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봤잖아요. 네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봤는데도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중간 지역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판단 못 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뭐 경제면 경제, 그다음에 우리 민생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 네. 안보 또 뭐 모든 문제에서 지금 문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또 투표할 때 되면 무슨 체면에 걸리는 듯이 네. 투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고 뭐 XX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고 XX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까 그 청자님이 그 술자리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왜 취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일에서 20일 넘어간 날 저녁에 술을 먹은 거잖아요. 예. 그럼 20일 날에 대통령 일정을 좀 자세히 보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분명히 전날 밤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시부터 3시까지 술을 먹은 그 시간대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논리로 보면은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뭐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돌연 아침에 취소했다라고 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여성가족부를 갑자기 왜 그것도 그 전날 보통 취소하면은 네. 그 전날 취소를 맞죠. 당일날 아침에 취소를 했다는 업무 보고를 취소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를 독대를 하니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기도 했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이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네. 갑자기 여성가족부 취소를 한다 하길래 네.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려고 하다가 못 없애고 억지로 여성가족부 그를 만들었는데 네. 그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네. 이거를 아예 저런 식으로 그 시그널을 주는 건가? 가족부 보고 자체도 뒤로 미루어 가지고 할 정도로 뭐 넌 관심 없는 부서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행오부 숙취인 거지 숙취. 숙취가 이유였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를 보면 질문이 기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48초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 자체가 좀 눈 주변이 부었어요. 특히 이제 밤에 라면 먹고 잤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딱 그런 느낌의 얼굴을 보이고 있거든요. 머리가 떴나 봤더니 머리는 안 떴는데 조금 부은 얼굴에 피곤해하고 기자들 보고 질문이 너무 길다라고 회피하고 가고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취소하고 이건 전날 술 먹은 게 확실해요. 제가 음주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건 100%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질문이 기네. 우리 이제 기자들은 참 우리 기자들이 천사인지 아니면은 멍청인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다고 생각드는 게 기자가 질문하는데 질문이 길어서 대답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자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묻는 거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알 권리를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길든 짧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줄 의무가 안 그러면 왜 그 말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안 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 안 해요. 질문을 왜 해요? 아니 그렇죠. 묻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결국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에는 언론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언론이 책임이 큽니다. 네네. 상당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언론이 저렇게 이제 길을 들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개돼지 취급해도 네. 아니 뭐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언론이 지금 완전히 그냥 순둥순둥한 거야 지금. 청장님요? 아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나 압도적 팩트 안홍구 TV가 있습니다. 이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둥순둥하는 바람에 제가 딱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네. 그래서 안홍구 TV가 훨씬 더 성장하고 3만이 아니라 30만, 300만 채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팟빵의 조PD하고 그 밑에 있는 쫄짜 PD들이 월급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참 그 생각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네. 비웃음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청장님한테 제일 묻고 싶었던 건데 레고랜드 사태다라고 하고 뭐 채권이 나오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경제는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제하면 뭐냐면 번 거보다 적게 쓰면 된다 이런 이 시골 마인드를 갖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경제에서 무슨 용어도 되게 어려워요. 예, 용어를 어렵죠. 뭐 너무 어려워갖고 막 근데 레고랜드 사태다라고 하고 뭐 김진태가 뭘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그 레고랜드 사태가 어떤 건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 레고랜드라는 게 이게 이제 우선 이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처음에 레고랜드를 만들 때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박근혜입니다. 네. 제가 레고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 레고랜드를 박근혜 정부 때 아마 최순실 쪽 사람들인 걸로 보이는데 저한테 네. 포착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걸 추적을 했던. 당시에 레고랜드를 이제 인허가 내주는 뭐 처음 초기 단계예요. 레고랜드를 우리나라에 이제 끌고 오고 강원도 네. 입장에서는 영국 기업이거든요. 네. 레고랜드라는 게 이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왜 디즈니랜드처럼 네네. 레고로 이제 막 건물도 만들고 네. 막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놀 수 있게 그러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이제 찾아오게 하는 네. 강원도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랄까 자기들 그 랜드마크처럼 네. 만들어서 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최순실 쪽 사람들이 그쪽에 아마 그 관여를 하는 걸로 나한테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추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만나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실체는 네. 누군지 모르니까 레고랜드라는 유명 브랜드가 들어와서 그런 관광 상품화를 해주면 네. 강원도가 많이 알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국제적인 관광객들도 올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강원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네. 강원도의 의회도 좀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좀 그 내용들만 좀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도지사가 최문순 도지사가요? 직접 만났죠. 그렇습니까? 그 최문순 성대모사였었습니다. 그래 감자 우리 또 도지사님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춘천에 있는 그 중도요. 중도, 상도, 하도, 네. 상중하가 있는데 그 안에 중도에 있는 네. 그 중도에다가 그걸 만드는데 그 중도까지 춘천에서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리도 박근혜가 그 대림건설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800억 정도의 그 예산이 들어가지고 네. 다리를 빨리 놔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레고랜드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선사시대 유물이 나옵니다. 고인돌 유적이 많거든요, 중도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평가가 그 선사시대 유적이면은 그 홍산문화라고 우리인데 알려져 있는 중국에 가면 그 적봉시에 우량화 유적이 적봉시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홍산문화라는 우리 그 중국의 그 우리 항한 문명보다도 훨씬 더 위에. 네. 그 홍산 문화가 됐고 우리한테는 고조선 시대에 네. 해당되는 그 이상의 그 유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에 그걸 연구하는 분들은 막 그게 그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그
보존을 해야 되고 세계적인 유산물이다. 네. 이렇게 했던 건데 이미 파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 레고랜드가 들어오기로 다 했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그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성공시켜야 자기 그 도에 있을 때 도지사로 있을 때 자기가 했던 일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강원도민들로부터는 아마 그걸 우직하게 했다고 해가 상당히 좋게 좋은 성과로 평가가 되죠. 네. 자, 그까지가 이제 최문순 씨 이야기고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드는 방법이 그 기업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거죠. 기업이 나중에 갚게 하고 이제 뭘 발행해 주는 거. 기업이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하면은 그 어음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방법은 돈을 빌려오거나 회사에서 돈을 은행이나 이런 데 통해가 빌리거나 아니면 어음을 발행 기업 어음이 CP라 그래요. 네네.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어음을 토대로 그걸 증권회사 같은 데서 팝니다. 네네. 그럼 그걸 돈 있는 사람들은 이율이 높으니까 그 참을 그 어음을 사가지고 만기가 되면은 이율 다른 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게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그 돈을 마련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어음하고 회사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럼 기업 어음은 그 기업 자체는만 하면은 믿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그렇죠. 내가 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망하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휴지 조각 되니까 그거를 그럼 강원도가 보증을 서라. 너네가 하는 사업이니까 강원도도 개발 사업이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해주시오.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음을 발행을 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게 하려하면은 자기들이 보증을 이걸 망할 수 없는 회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돈을 쓰고 가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도 주고 뭐 나중에 갚을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뀐 거야. 정권이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진태라는 사람이 강원도지사가 됐어요. 강원도지사가 되면서 그 이제 돈을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어음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면 이제 돈을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빌린 돈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는 뭐 은행에서도 빌린 돈도 있을 수 있고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그 했던 그 사업 이 회사를 그 레고랜드를 만드는 데 들어간 건설에 들어간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우리는 그 이자 안 갚어 못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강원도지사가 바뀌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최문순 씨가 잘해놨던 거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빚이 안 나는 거지. 앞에 잘못했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결단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는 1도 모르고 최문순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우리 돈 못 갚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보증을 서는 우리 책임 못 져.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김진태가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코스프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고 나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모라토리움이 이제 그때 못 갚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갚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걸로 이재명이 떴으니까 나도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뭔가 충격적인 걸 하나 던져갖고 내 정치적인 입지를 확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경제적 경제라는 게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라는 것은 말로 뭐 서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뢰거든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신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안 갚으면 어떡하지 하라고 하면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못 빌려주면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을 못 하는 거고. 그게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신뢰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됐던 뭐 보증을 또 다른 사람이 서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
못 믿잖아요. 네. 못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강원도 내가 이 기업에다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못 돌려주면은 아 강원도라는 그 지방 정부가 네. 갚아줄 수 있다고 하면 안심하고 그렇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지방 정부가 우리는 못 갚으라고 선언을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강원도가 저렇게 되면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넣어놨던 거를 빼가죠. 네. 그 이제 증권 회사 가지고 해지를 하던 환매 네. 해가지고 돌라고 네. 하면은 그 돈을 못 주면은 이제 부도가 나는 거고. 그 강원도가 해줘야 되는데 강원도가 네. 못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서로 돈이 있을 때 원래 부도가 딱 나면은 저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은 받을 돈 있는 사람들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 시그널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네네. 근데 내가 받을 돈도 있잖아요. 네. 받을 돈은 또 못 받아. 이거 저 부도 날 회사인데 내가 왜 줘 저거를 버티기만 하면 쟤네 어차피 망할 테니까. 망할 텐데. 그리고 그 또 돌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한목에 돌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사실 부도가 무서운 거거든요. 네, 네. 다 하나씩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정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도를 나면은 받을 사람은 막 달려 들어가 달라고 하고 줄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고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럼 이 회사는 아예 그냥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이게 이제 여러 군데로 이게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 보니 강원도가 저렇게 되는 거 보면은 다른 국채도 마찬가지. 국채가 그런데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들도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 놨단 네. 말이에요. 기업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발행해 놨는데도 오히려 찾아가려고 하고 네. 이 사람들이 그 공기업은 다 그걸 갚고 또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회사 돈을 써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같으면 공기업들 중에 뭐 아주 우량한 공기업 한국전력 뭐 이런 데는 그 돈이 필요하면은 일단 회사채를 하고 남는 돈 그걸 갖고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인수를 안 해. 네. 회사채를 안 사는 거예요. 네. 강원도도 지금 강원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회사채를 어떻게 합니까? 국가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안원구 TV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안원구 청장님이잖아요. 예. 근데 안원구 청장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쓰레기로 판명이 났어. 그러면 안원구를 쫓아다니고 있던 김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는 아예 말할 것도 없어. 저거는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되는 그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이제 국가를 또 정부 기구도 못 믿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건 또 한 단계 더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아예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채가 다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회사채는 발행하는데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 사니까 회사는 돈을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이 돈을 조달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래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시장 안정화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50조를 투입하겠다. 예. 그럼 이제 그 50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누군가가 해먹을 거야 분명히 저기서 어느 놈이 해먹는지 봐야 돼 막 그랬는데 그 50조가 그러면 아무도 안 사는 회사채를 사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회사채를 사는 자금으로 받아주는 거죠. 국가가 회사채들을 매입을 해주겠다. 네. 그럼 이제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채권 안정화 기금이라는데 그 돈을 국가가 50조를 푸는 거죠. 네네네. 50조를 풀어가지고 풀면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가 있는데. 그렇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야 그럼 50조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회사채를 사는데 50조를 썼으면 뭐 한 바퀴 뭐 1년이든 2년 돈 다음에 이자를 같이 붙여갖고 다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가 인플레가 되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시장에 50조의 돈이 풀려버리니까 인플레가 더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또 물가가 막 상승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가지고 또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되네 계속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거예요. 이 해사채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좀 국제 시장에서 여기가 이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거고 이익률이 높으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지금 채권 금리가 뭐 5점 몇 프로, 뭐 6% 만약 가까이 된다면 네. 그런 금리가 어디 없으니까. 그러고 또 믿을 만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외국 네. 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이 지금 1,400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외환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환 그걸 갖고 환율 방어를 할 텐데 환율 방어도 되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막히는 거죠. 아, 그렇네. 여러분 달러 사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환율 문제도 같이 동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엄청나게 문제가 그게 한 그 왜 사채하고 기업 어음에 드는 돈이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뭐 50조 플러스 알파로 네.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뭐 돌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봤죠. PF 그 대장동 할 때도 나오는 게 PF잖아요. 그 PF는 게 뭐냐면은 기업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자기 돈으로 다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돈을 그 프로젝트에 관련한 그 돈을 빌려 와 가지고 네. 그걸 개발해 가지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 가지고 이제 원금도 갖고 이자도 주고 그 남는 거 가지고 개발 사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그 PF라고 하는데 이 PF로 나가 있는 그 주로 누가 그 PF를 보증을 선언하면은 시공을 하는 시공사 건설사 네. 건설사가 보증을 서면서 네. 이거를 PF를 많이 가져와요. 네. 시행사들은 건설사를 보증을 세우고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짓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돈을 원금도 가져가고 시공비도 가져가고 자기들이 보증을 써줘야지 이 다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PF가 그게 한 70 몇 조가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PF가 나가 있는 게. 근데 PF도 지금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은행에서 그렇죠. 다 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건설사들도 많이 망가지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50조는 앞에 회사채하고 막는 것만 해도 지금 할 텐데 만약에 PF가 그러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그런 이 건설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하면은 또 건설업체하고 관련돼 있는 부동산들하고 은행에도 또 영향을 주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또 이게 아까 얘기랑 조금 이어가면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아까 또 시장에 50조가 풀리면 인플레가 되게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가장 지금 그 자금 문제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갖고 인플레 때문에 지금 되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겠네. PF도 안 되고. 건설업체가 지금 그 요즘 그 아파트 짓는데 옛날엔 평당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아주 잘 짓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원가가 그만큼 더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은 지금 또 부동산 값은 떨어지니까 분양은 잘 안 되죠. 그런 찰나에 또 PF는 갑자기 안 되고 갚으라고 이제 만기됐으니까 갚으라고 하면 환율은 올라가서 원자재 수입하는데 또 돈 더 많이 들고 들어갔죠. 들어가는 상태에다가 돈을 갚으려고 하면은 분양이 돼 가지고 회수를 해가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부도로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진태가 쌓아올린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 이게 지금 엄청난 그 저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지금 대응도 못 하고 그냥 한다는 게 우선 그 뭐 50조 플러스 알파 일단 돈으로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진정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정도로 되면은 국가가 상당히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국가가 어떻게 해도 막아내겠구나. 돈을 풀어서라도 막겠구나 하면은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거든 경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이 경제 당국에서
이거 확실하게 이것만 뭐 어쨌든 뭐 맞겠다라는 거 나와야 되는데 김진태는 그 베트남으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산업 무슨 박람회 같은 거를 참석한다고 그 베트남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김진태가 뭐 그 우리 강원도민한테 우선 그 200억 정도 되는 거 우리 안 갚어 이렇게 했는 것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2천억이죠. 2천억 정도. 근데 아니 2천억은 네. 전체 돈이고 전체고. 우선 이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네네. 뭐 200억이라는 말도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 지금 다시 돈이 있다고 갚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이제 이미 늦었죠. 이미 지금 모든 그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이게 우리나라가 곧 부도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 그래서 제2 IMF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강원도민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민등록 옮겼거든요. 그 주소지 이게 안 옮기면은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들 분발해 주십시오. 네. 아 이게 저는 되게 복잡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사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50조가 했는데 뭐 A, B, 뭐 CP 뭐 막 기사에 그렇게 써버리니까 기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분노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간단한 어떤 상식적인 논리로 다 그냥 세 가지 문제점이 다 이해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야 유식해 보이고 현학적이잖아요. 아, 있어 보이려고. 청장님처럼 좀 쉽게. 아니 저도 이 경제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경제 쪽에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융 쪽하고 그 새로운 상품 만들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지 그 해먹을 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이거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막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파는데 그러면서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냐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금융기관에서 무슨 뭘 팔 때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되도록 이제 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좀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ABCP 자산 유동화 기업 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글을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산 유동화라는 게 그 자산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음을 발행 빌린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담보로 해갖고 돈 빌린다. 그래서 유동화구나. 유동화라는 거는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내 건물하고 딱 맡겨놓고 돈 빌리는 그런 의미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ABCP 누구 모르죠. ABCP가 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아 그렇게 써 그런 용어들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전부 영어 이제 그 파생 상품 이런 그 음이나 이런 모든 그 상품 자체를 미국의 금융에서 따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이 있고 경제가 막 좀 복잡해지면은 분노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뭐 이해를 못. 기사를 봐도 근데 기자들도 그걸 좀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쭉 보고 아까 제가 기사 하나 보내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게 뭐 계속 용어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청장님이 오늘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이거 저는 좀 걱정이 좀 심하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면. 이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는 거고 지금 경제가 현재 자체도 이미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장바구니 물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 보러 가보면 한 대체로 2배 내지 3배는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을 하나 사도 전에 1,000원이고 지금 2,000원이고 그리고 무슨 오이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무가요. 전에 뭐 1,000원도 미만이던 무가 지금 3,000원이 넘어요. 하나 무구 하나에. 저는 그거 체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마치고 청장님이 저한테 저녁 식사를 사주시는데 우리가 1년 전에 먹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양이 줄었어요. 그래가 양이 줄어가지고 청장님은 고기를 좀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해갖고 매주 고기 사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집에 가면서 헉헉대면서 이제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홍대에서 제가 저기 당산역까지 걸어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 양화대교 건너가고. 근데 요즘에는 딱 좋아. 아 그래요? 배가 막 그렇게 그만큼 양이 줄었겠죠 거기가. 그래서 한 번은 양화대교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양화대교 끝에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나 내가. 저 지금 다리도 아프고 배가 불러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진짜 물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 가보면 아마 시장 보시는 분들 주부들은 가장 빨리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통 물가가 아닌데 거기다가 그래 지금 돈을 자꾸 풀어가지고 물가가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금리 또 올려야 되고. 네. 그럼 또 이제 부동산 값 지금 막 떨어지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 김진태 사건은 이게 되게 나쁜 생각입니다만 정치적인 걸로만 놓고 보면 매우 이 정부하고 지방 정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좀 큰 그 포인트는 되겠네요. 엄청난 포인트죠 이거. 네네. 그래서 누가 그 난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김진 테러리스트라고. 김진 테러리스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해외를 도피했으니까. 네. 정말 이거는 정부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좀 잘 수습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이게 참 없었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수습을 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네.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갖고 벌써 불필요한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작동을 했고 이미 또 건설업체들 중에는 막 부도가 나는 회사가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그냥 가거든요. 이런 데 걸려들면. 정말 이게 그 서로 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딱 티가 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저 변방에서 꼴통 도지사 하나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내 가치를 좀 띄우려고 하는 그 멍청한 짓 하나가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다 이게 아마추어들,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될 줄 아는데 네. 그건 아니다. 네. 그렇네요. 참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이 슬슬 마무리할 시기가 돼가니까 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청장님께서도 그냥 아시면 더 좋겠다. 근데 제가 좀 많이 화가 나갖고 특정인의 방송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양반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원구가 아니라 눈멀구. 그 전직 국세청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안원구가 아니라 눈멀구. 눈이 멀었어. 진실을 볼 줄 몰라. 눈멀구. 진실을 볼 줄 몰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름도 잘 지어, 그죠? 이름도 잘 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이제 짐작들 하시겠습니다. 시사타파 채널을 운영하는 이종원 씨가 야간 방송에서 우리 안원구 청장을 상대로 안원구 청장님이 요즘에 그 시사타파 이슈에 대해서 압도적인 팩트를 갖고 팩트를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종원 씨는 그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박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몰라 쟤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우리 진영의 선배한테 그따위로 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면 우리 모니터 하려고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가서 전하세요. 사람부터 대라고. 그 좀 큰일 하시고 우리 진영에 도움되는 선배가 바른 말 하면 도와주려고 바른 말 하는 거니까 그냥 잘 따르십시오.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눈멀구라고 했다고요? 네네. 눈멀구 맞습니다, 내가. 제가 왜 눈멀구냐? 네. 이제 이분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원구잖아요. 네. 안이 눈자요. 눈 안자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눈 안자가 아니고 저는 편안 안자고 맞고요.
그다음에 원자는 뭘 원자가 있는데 저는 뭘 원자가 아니고 어떤 원자고요. 구는 똑같은 구인데 이 구는 뭘 구라고 할 때 그 구는 그대로 네네. 썼다고 보고 그러면 눈 뭘 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 친구가. 그게 잘 지었네 생각보다. 좀 아 미안 생각해 보니까 잘 지었다. 좀 무식해서 이제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네네. 편안한 자를 눈 한자로 보고 있고 어떤 원자를 뭘 원자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정도가 방송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저는 굉장히 좀 그 중요시 여기는 게 그 예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예의 없이 하는 그런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청자님 뭐 사석에서 만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지난 그 우리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시대의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딱 그 본보기가 되면서 좀 굳건하게 뚝심으로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을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좀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양반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어떤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그 워딩들을 만들어내갖고 킥킥거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하고 저는 저를 욕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냅둬라 걔네 그냥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를 그랬다라고 하면 흥분하지 않는데 제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어른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는 그건 우리는 또 후배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PD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종원 씨는요. 여의도 보훈회관으로 오세요. 저를 따로 만납시다. 좀 오세요. 전화를 받으시든가. 네, 요 정도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근데 제가 배우고 싶은 게 그 온화함의 이 차분함의 이 침착함의 비결은 뭔가요? 원래 그 등계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럽고 정가요? 아니 그런 시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아까 그 이종원인가요? 네네. 그 젊은 친구가 일단은 뭐 저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계급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팩트 체크도 없이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롱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뭐 형사 사건을 갈 정도의 그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네. 한계치를 넘으면은 그때는 교육을 해줘야죠. 네. 아 이런 말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저처럼 막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선을 넘으면 그때 교육을 해야지요. 멋있네.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정말 뭐 닮고 싶고 늘 본보기가 돼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참 어려운 시기에 뭐 이런 아까 강원랜드 같은 사건도 강원랜드 아이가 좀 레고랜드에 관련된 김진태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 일파만파로 이 모든 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한 게 하나가 이게 사실 뭐 어디 가서 그냥 술 먹을 수 있지. 네. 그냥 뭐 술 먹고 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네. 가능하지만 근데 그 작은 하나가 실제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막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입을 덮으려고 무슨 그 메신저를 뭐 공격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는 인간이 해서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멀지 않아 아마 이 국민들한테 그 정말 다 알려지게 되면 네.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저는 네.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두 같이 이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는 일에 그냥 같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탄생할 때도 참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성공하기를 우리가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 다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개선보다는 빨리 이걸 종식시키는 게 더 낫겠다는 네.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더 참으면서 또 좀 지켜가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네. 자 지금 매주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거는 뭐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간 되실 때 힘 실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갖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 정권에서 기름을 붓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활활 타올 수 있도록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TV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